녹화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547번 문제. 다음 주 목요일날 특강 보는 친구들은 목요일날 시험 볼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특강 시간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글씨만 잔뜩 있으면 반드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일반형이네요. 표준형으로 바꿔야겠고요. 그쵸? x제곱의 개수인 2로 2차항과 1차항까지를 묶습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6x 되는 거 보이죠? 상수항은 묶지 않고요. 그쵸? 여기 안에다가는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한 수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죠? 그래서 앞에 거 3개를 묶어서 x 빼기 3의 제곱, 얘가 이제 2랑 분배되니까 곱하기 2, 뒤에 있는 마이너스 9도 분배되면 마이너스 18, 뒤에 상수항 9가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꼭지점 좌표가 3, 마이너스 9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입니다. 그래프를 그린다면 3, 마이너스 9가 이렇게 사사분면 위치할 거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그릴 건데, 아까 얘기했죠? 정확히 판단하려면요, 이 y편이 필요해요. y편 플러스 9니까 이 y축과 이 9 여기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굉장히 폭이 좀 좁게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아래 볼록한 이차함수 꼭지점 3, 마이너스 9.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를 하나씩 봅시다. 1번. 꼭지점 좌표는 3, 마이너스 9이다. 맞네요? 2번. y축과의 교점 좌표는 0,9다. 맞죠? 3번.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다. 맞네요? 4번. x가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작을 때가 무슨 뜻?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한 뜻. 3보다 작은 쪽에 있는 애들, 왼쪽에 있는 애들. 왼쪽의 그래프는 보다시피 내려가죠?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아래쪽 y는 감소하죠. 근데 y가 증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4번이 옳지 않은 거죠. 답은 4번. 5번.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3, 4분면 아까 했죠. 3, 4분면 지나지 안 지나는지 뭘로 판단해요? 이 절편으로 판단해요. 절편을 여기다 찍어놓고 그리면 3, 4분면 안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549번. 하나도 안 빠르죠? 한숨 나오죠? 너무 많이 배워서. 근데 문제수로 따지면 한 40개도 안 풀걸요? 40개도 안 풀걸요? 오늘 풀 거? 문제수 다 합쳐도 40개가 안 될걸요? 집에 가서 40개만 더 풀어보면 되겠네요. 그쵸? 이 이차함수가 있을 때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과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이 두 군데, 총 세 군데를 연결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저 A점, B점을 알아내려면 절편 값을 알아야 할 것이고, C점을 알려면은 꼭지점을 알아야겠죠. 절편을 구하려면은 X축과 만난 X 절편이니까 Y에다가 0을 넣고 풀 겁니다. 그쵸? Y 0을 넣으면은 2분의 1X 제곱 빼기 2X 빼기 6은 0. 분수 모양 아우 싫어. 양변에 20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2는 0. 그쵸? 6과 2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가 되네요. x 빼기 6과 x 더하기 2는 0 해서 x가 얼마? 6과 마이너스 2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죠? 6은 양수니까 여기일 것 같고요. 마이너스 2는 음수니까 여기일 것 같네요. 자, 이제 어쨌든 A점, B점은 찾았어요. 지금 그쵸? C점, 꼭지점만 찾으면 되죠. 꼭지점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2분의 1이 개수니까 얘로 일단 묶어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럼 안에 들어가는 거는 x제곱과 마이너스 2 나누기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2란 뜻이니까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죠? 그 이해가요? 상수항은 항상 제외. 완전 제곱 시험에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4가 필요하네. 그치? 그래서 셋을 묶으니까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4 같은 경우 분배되면 마이너스 2 빼기 6 마이너스 8 되겠죠. 그쵸? 따라서 좌표는 2, 마이너스 8 꼭지점은 2, 마이너스 8 무슨 뜻이죠?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8 나오다 이 뜻이죠. 찾고 나면은 하나는 절편 찾기 하나는 표준형 찾기 표준형은 꼭지점 찾기 찾고 나면은 이제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만 정하면 넓이 나오겠네요. 밑변은 뭘로 잡을까요? 여기 높이는 이 길이 그렇죠? 넓이는 어떻게 나온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6부터 마이너스까지 8이에요. 높이 여기 0이죠? 여기 마이너스 8이고 8이네 얘도 똑같이 4, 8에 32 이해 가죠? 나 혼자 신나서 또? 아예 신나. 551번 문제. y는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6의 그래프란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인 거더라. 그때 얼만큼씩이 구하시오 라는 문제. 아까도 평행이동 얘기 나왔을 때 꼭지점으로 풀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얘는 꼭지점이 원점 아닙니까? 그쵸? 얘만 꼭지점 찾으면 돼요. 얘 이동한 얘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이 p만큼 q만큼 움직여서 얘가 되는구나. 바로 두 값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꼭지점이 필요하니까 뭐 해야 돼요? 표준형 바꾸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표준형 바꾸기잖아. 그치? 문제가. 그치?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쵸? 이해 가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치? x제곱과 1차 12 나누기 3은 4니까 더하기 4x 완전 제곱 만들려면 4가 필요해. 더하기 4 빼기 4 그쵸? 그래서 앞에 거 3개 묶었으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분배되면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6 되겠네. 그치?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이었던 꼭지점을 이만큼 움직여서 얘가 꼭지점이 된 걸 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움직였게 되네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만큼 움직였고 그렇죠? 그래서 p 곱하기 q 하면은 12, 4번 되겠죠? 지금 방금 한 얘네 둘 렉처 19, 렉처 20이 제일 메인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2차 함수 문제의 한 8, 90%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방금 한 거 위주로 일단 열심히 해주시고 얘가 좀 된다 나 이제 요건 좀 이해 간다 싶으면은 바로 중간 거 점프하고 24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21, 22, 23은 마찬가지로 간단한 것만 설명하겠고 24번이 이제 좀 어려운 게 많으니까 24번을 메인으로 일단 풀게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풀 시간을 좀 줄까요? 아니면 다른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더 풀어볼까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몇 개 더 풀게요 그러면. 일단 렉처 21 간단하게 안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렉처 21은 표준형 같은 경우는 이 나와 있는 모양 보고서 바로 2차 함수의 전반적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쵸? A 때문에 위로 불러 아래 불러 있지. P, Q라는 꼭지점 때문에 어디에 점을 찍어야 할지 금방금방 보여서 참 그리기 편한 데에 비해서 일반형은 사실 잘 안 보인다는 게 단점이죠. 전개한 모습. 물론 2차는 다 0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름 이 ABC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게 21단원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A값과 C값은 금방 확인이 됩니다. A값은 어차피 표준형으로 바꿀 때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A 쓰고 여기도 A 쓰는 거예요. 같은 값이라서. 이해가요? 여기는 PQ 쓰고 BC 쓰는 이유는 이 두 바뀌어지기 때문에 다른 걸 쓰겠지만 앞에 A값을 똑같이 쓰는 이유가 안 바뀌니까 똑같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A값은 마찬가지입니다. A값이 양수면 아래 볼록, A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 이렇게 볼록의 방향을 정해주는 게 얘의 역할이라는 거죠. 2차 함계수의 역할. C는 뭐냐? C는 Y 절편이죠. 우리가 Y 절편 구하기 위해서는 뭐 했다?
분명히 x에 0 대입했어요. 그쵸? x에 0을 대입하면 이 앞에 있는 2차항도 사라지고 1차항도 사라지기 때문에 얘만 남아요. 그래서 y는 c만 남기 때문에 c라는 값이 결국 y 제곱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면 y축과 아래서 만났죠? 예, 이러면은 c값이 음수 나오겠죠. 2차 함수가 뭐 이런 모양이면 y축과 위에서 만났죠? 이러면 c값이 양수일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예, 2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곳이 원점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를 통해서 c값의 부호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a값은 최고차항이라서 위아래 볼록의 방향, c값은 y편이라서 y축과 만나는 곳의 높이에 관련된 거라면 b는 뭐임? 얘를 배우는 게 이 단어의 목표예요. 사실은 b가 하는 역할이 뭔데? 아까 이런 얘기 했었어. 이 2차 함수의 축이 어디 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외워야 됩니까? 참고로 말해줄게요. 고딩들은 외워요. 이거 100%. 고딩들이 이거 못 외우면 문제 못 풉니다. 축을 구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고딩들은 100% 외워요. 여러분도 외우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축이 나온 거 같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축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 이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좌표 평면에 있을 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네. 축은 여기를 의미해. 여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여기는 양수를 의미해. 그치?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잖아. 뭐 1이든 2든 3이든 양수를 의미해. 이게 양수 나온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축의 값이. 근데 이미 아래를 볼록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분모가 양수인 것도 알아요. A값이 양수인 거 이미 압니다. 아래를 볼록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분수값이 양수 나오려면 B값이 양수여야겠어요? 음수여야겠어요? 다시 음수여야겠죠? 그렇죠? 앞에 0보다 크다. 마이너스부터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축의 위치를 통해서 B값까지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B값 하나만 알 수는 없고요. 보다시피 A값을 알아야 B값을 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A가 양수고요, B는 음수인데요. 이렇게 외우면 또 복잡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하냐면은 대칭축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다시 말해서 이 축이 양수냐, 음수냐. 그렇게 볼 거예요, 일단. 대칭축이 왼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 값이 음수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묶음이니까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3 이런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음수 묶음이니까 이게 음수가 나올 거야. 그 얘기는 요거 빼면은 요만큼은 양수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치? 즉 A와 B는 같은 부호일 거란 얘기야. 양수니까. 그래서 대칭축이 지금과 같이 왼쪽에 나오면은 A와 B는 부호가 어떻다? 서로 부호가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고 반대로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오른쪽에 나와요. 이때는 A와 B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렇게 암기해 두면은 나중에 이 축의 저 식을 까먹다 하더라도 A, B의 부호 결정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왼쪽은 같다, 오른쪽은 반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이해가요? 왼쪽은 같다, 오른쪽은 다르다. 뭐가? A, B의 부호가.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이쪽은 하나 양수, 하나 음수.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렉처 21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21은. 내용이. 이해가? 이거 좀 제대로 된 문제 풀려면 그 555번 같은 거 풀어야 돼요. 555번 같은 거. 하나만 풀게요. 안 풀면 허전하니까. 하나만 풀게요. 555번. 거기 보면은 좌표 평면 위에 2차 함수가 에이씨 이렇게 나왔는데요. 잘못 풀었네. 눈금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1이랍니다. 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 의미하는 바, 시사하는 바가 뭘까? 그러면은 이 대칭축이 음수 부분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죠? 대칭축이 얘네들의 중간 지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의 평균값, 두 수의 평균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가운데 위치, 정가운데 위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칭축이 나올 거란 얘기, 즉 왼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면 일단 아까 얘기했잖아. a 값은 위로 블록하네 때문에 바로 음수, c 값은
y축과 만나는 곳이 보다시피 원조보다 위에 있잖아 해서 C값은 양수. 그리고 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A랑 B랑 부호는 밖에 나와야 돼요. A가 음수였으니까 B도 음수. 이런 식으로 A, B, C 값이 나옵니다. 부호가 일단. 그래서 보기에 있는 1번, 2번, 3번이 해결되죠. 1번은 A 곱하기 B, 2번은 A 곱하기 C, 3번은 B 곱하기 C예요. A가 음수, 좀 표현이 좀 힘든가요? 음수, 양수잖아, 그치? 이거 뭐야? 음수끼리 곱하라잖아, 그치? 양수겠네요? 이건 뭐야? 음수랑 양수랑 곱하라니까 음수겠죠? 3번 뭐야? 음수랑 양수랑 곱하라, 음수겠죠?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은 금방 A, B, C의 부호만 갖고도 판단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지?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네 제기랄. 자 이제 4번 5번 남았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과연 모를까? 5번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모를까? 자 이거를 풀 때 핵심이 음수 양수를 대입해서 풀 수는 없어요. 이 값을 그걸 구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는 음수고 B도 음수고 C만 양수니까 더하면은 이거 음수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0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음수 양수를 그냥 덧셈 뺄셈 해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눈금을 읽어야 됩니다. 1번, 2번, 3번까지는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풀면 되는데 4번, 5번은요 이 그래프의 눈금을 읽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할게요. x에 얼마를 대입하면 이 모양이 나올까요? 여기 x에다 숫자 얼마를 대입하면요 우변이 이 모양 나올까요? 1이죠. 그쵸? 그럼 이 그래프 x가 1일 때 이 점을 지나죠. 쉽게 말해서 4번은 이 점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얘가 누구죠? 좌표가? 1,0이죠. 무슨 얘기야? 이 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요. x에 1을 넣고 y 0을 넣으면 성립한다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0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4번은 0입니다. 딱 0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나오려면 다시 봐봐. 이 이차함수. 이 이차함수에 x에 얼마를 대입하면은 이런 모양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그 얘기는요. 이 이차함수 x좌표 마이너스 1이면 이 정도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1일 때 이 점을 통과해요. 그쵸?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차함수는 이 점을 통과한다고요. 무슨 점? x좌표 마이너스 1일 때 양수점을 통과합니다. 그쵸? 양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어쨌든 안 차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 점의 좌표가 분명히 마이너스 콤마 양수일 거예요. 무슨 뜻이야? 여기다가 x 마이너스 1, y 양수를 대입하면 성립을 해요. 분명히. 그쵸? 무슨 뜻이야? 계산해봐 이거. 양수는 뭐랑 같다? a 빼기 b 더하기 c랑 같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쵸? 따라서 5번 뭐예요? 양수죠. 이게 뭔가 큽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이거는 4번과 5번은 좌표를 찾는 문제입니다. 일종의 저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의 좌표. x가 얼마일 때 어딜 지난다. x가 얼마일 때 어딜 지난다는 걸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4번은 x가 1일 때의 점을 찾는 문제, 5번은 x가 마이너스일 때를 찾는 문제. 이런 거죠.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겠군요. 이해감? 2차 함수를 찾아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2차 함수 안 찾아도 돼요. A, B, C의 부호는 아까 했지? 위로 볼록, 아래 볼록, 대칭축이 왼쪽, 오른쪽, Y축과 만나는 곳 그로 찾는 거고 나머지는 좌표 읽어주는 거예요. 이 좌표가 얼마일까? 1,0을 지나네. 여기는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좀 양수인 건 확실하잖아. 그치? 양수를 지난다. 뭐뭐를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해가? 그 정도만 하면은 렉처 21은 끝. 왜 분이 이렇게 살벌할까요? 내가 임마 니들이 자꾸 숙제 못한다고 징징대는 바람에 진도를 못 나간 거라고. 원래 우리 진도는 남부럽지 않았잖아. 그치? 땡땡아 그렇지 않니? 땡땡아 그렇지? 응. 우리 진도 남부럽지 않았어. 근데 자꾸 워크북이 밀렸어요. 숙제가 밀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그래 오늘도 숙제를 하렴. 그래 오늘은 렉처 하나만 나가자.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야. 그랬더니 또 졸고 있죠. 쉬는 시간에는 안 졸던 애들이. 수업만 하면 졸아요. 렉처 22는요 2차 함수 19학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할게요. 2차 함수는 상황에 따라서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첫 번째 표준형, 두 번째 일반형, 세 번째 절편형. 문제가
무엇을 알려주냐에 따라서 내가 이차함수를 놓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표준형이 어떤 모양인지 알죠? 표준형은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어, 그치? 니들이 시간이 없을 때 가장 처음 봐야 할 곳이야, 여기가. 얘가 가장 중요하고 그냥 기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다 못 봐, 나 이차함수 망했어, 나 시험 안 볼래요, 이러지 말고요. 망했을 때 하나라도 봐야겠다 싶을 때 보는 첫 번째가 이 표준형입니다. 그리고 일반형이 뭐죠? 그러면은 일반형은 아까 방금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세 번째 게 있어요, 절편형. 이게 뭐냐면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까 있죠, 무엇을 알려주냐에 따라서 이차함수를 어떻게 놓고 풀 거다를 정해야 한다는 건데, 표준형은 보다시피 뭐가 나오죠? 꼭지점이 나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 정보 또는 축의 값을 알 때는 표준형으로 놓고 푸는 게 유리합니다, 문제를. 그리고 얘는 x절편, 이 값을 알 때는 이렇게 놓고 푸는 게 유리해요. 그 외에는 다 일반형으로 푸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이차함수식이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다르게 놓고 풀면 이차함수식이 굉장히 어렵게 안 나와요. 저렇게 놓고 풀어야 이차함수식이 잘 나온다고요. 그걸 연습하는 단원이에요, 22단원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59번 문제. 이 이차함수가 있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는 얘기는 그 여기가 꼭지점이겠지. 설마 그냥 아무나 막 준 거겠어, 그치? 0,4겠지, 그치? 이 이차함수가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래요 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죠? 사실은 페이크예요. 사실은 페이크라고. 뭐라고? 사실은 페이크예요. 이 문제는 일반형으로 풀면은 더럽게 힘들어요. 왜냐고? 이 이차함수는 꼭지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표준형으로 놓고 풀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줌으로써 애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푸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이차함수에 뭐가 나와 있다? 꼭지점이 나와 있다. 아, 이거는 당연히 표준형으로 풀어야 정상이다. 어떻게? 이거 꼭지점이 2,0인 거 보이냐고?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또 한 점 보이죠? 저거는요, 지나는 점.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문제는. 꼭지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차함수 표준형 중에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미. 여기다가 0,4를 지난다, 0,4를 대입하면은 a 값도 알 수 있고요. 그쵸? 0, 4 대입하면 뭐야? 4는 4a네, 그치? a 값 1도 알 수 있어. 그 얘기는 따라서 뭐야? y는 x 빼기 2의 제곱, 얘란 얘기인데 이렇게 풀라고 주지 않고 이렇게 풀라고 했으니까 이걸 단지 전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럼 그건 찾으라는 게 a, b, c라고? a가 1, b가 마이너스 4, c가 4로구만. 다 더하면 끝이죠. 이렇게. 답은 얼마? 1. 그치? 이렇게 풀라고 만든 문제인데 문제에 이게 나오니까 이걸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비비적 되다가 시험 나가고 못 풀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이건 페이크라고요.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던지는 페이크입니다. 속지 마시고. 이차함수 지금 뭐가 나와 있어? 꼭지점이 나와 있잖아, 그치? 이걸로 풀어야 돼. 그러면 풀 때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이건 페이크라고. 무슨 말 이해 가요? 네. 하나 더 해볼까요? 아, 이거 자꾸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는데. 561번.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이건 보지 말라고. 그냥 이차함수가 있구나, 그 뜻이지. 이렇게 놓고 풀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여기 보면 축이 x는 3이라고 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2,-4와 5,-1을 지난다. 지금 보다시피 축이 나와 있다고요. 아니, 나머지 둘은 당연히 지난다니까 대입해서 풀 거긴 해요. 근데 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차함수라는 게 포인트지 이렇게 놓고 풀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축이 있잖아요. 표준으로 푸는 거예요. 축은 x 좌표는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꼭지점 x표.
따라서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약간 반쪽짜리긴 하지만 y는 a에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무슨 말인지? 기출 3 표준 영어 놓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놓고서 구한 다음에 저거 뭐라 그랬죠? 전개하면 된다고요. 그쵸? 이해가죠? 잘 기억하세요. 이거 보고 푸는 문제 아니에요. 얘를 보고 푸는 문제지. 따라서 나머지는 그냥 뭐야? 대입 a, x의 2를 y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성립한다.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는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제곱 1 a 플러스 q고요. 5, 마이너스 1 지난다. x 5 y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은 4a 플러스 q. 이해가지? 두 식을 연립하면 aq가 나오겠죠. 변변 뺀다고 치면 4a 빼기 a가 3a는 3이니까 a는 1이고 q가 마이너스 5 나오겠네? 그래서 이 식은요, y는 x 빼기 3의 제곱 빼기 5. 이게 맞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한다고? 전개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빼기 5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니까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6이고 c는 4인데 계산이 왜 이러냐? a, c에서 b를 빼래. 아유, 1 곱하기 4에서 마이너스 6을 빼라는 거니까 10 나오겠네요. 그쵸?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니들이 놓는 거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놓고 어떻게 풀 생각하면은 안 풀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축이 나온 건지 단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스타일인 건지 아니면 절편이 나온 건지. 절편 있냐고? 여러분 4번 그 565번 문제가 x절편 2개 주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가 만난다. 그럼 절편이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2네. 뭔 말인지 이해 가냐고 야들아. 아유 하나 더 해주고 넘어가자. 565번이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2차 함수는 뭐다? 페이크다. 이거 보지 말고 마이너스 1,0 2,0 y절편 마이너스 4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어요. x절편 이거 두 개가 x표인 거 보여요?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2라고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놓을 거야 식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y는 해가지고 최고차는 모르지만 x에서 첫 번째 x편 마이너스를 뺀 거 하나, x에서 두 번째 x편 2를 뺀 거 하나 이렇게 놓고 푼다고 식 자체를. 이해가? y는 뭐라고 놓고 푼다고? a에 x 더하기 1 x 빼기 2 a값만 모르죠? 최고차는 개수만 몰라요. 그쵸? y절편 마이너스 4의 뜻은 0, 마이너스 4를 지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4 나온다. 이거 이해가? 그래서 마이너스 4는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랑 같으므로 a값 2. 그래서 내가 찾는 이 함수는 2에 x 더하기 1 x 빼기 2인데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전개해야겠다. 이해가냐고? 항상 그 명심해. 2차 함수를 구하시오. 페이크예요 다 그거. 그걸로 놓고 푸는 거. 일반형 놓고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형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그 바로 윗문제처럼 세점을 지나는 통일선 단서가 없어.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 그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꼭 시험에나 축정보가 있다. 표준을 놓고 풀라는 얘기. 절편값 2개 나왔다. 절편을 놓고 풀라는 얘기라고. 이해가지? 이게 렉처 22라고. 넘어갈게요. 세 문제나 풀었어? 안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려. 렉처 24.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2개 남았어 이제 얘들아. 다 끝내네. 앞으로도 이렇게 수업할까 계속? 하루에 몰아서 왕창 몰아치기 하고 계속 숙제. 하루에 한 단원 다 끝내버리고 숙제. 그러면은 저렇게 잘 거예요. 그쵸? 저 그냥 이쁘게 자고 있어요. 아유 이뻐라. 아우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볼을 막 쓰다듬어주고 싶어지네. 볼을 쓰다듬어주고 싶어져 볼을. 렉처 23은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2차 함수가 내가 요만큼만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건 알고 있죠? 그쵸? 2차 함수가 지금과 같이 위로 블록한 모양이면요 가장 높은 y 좌표는 존재하고요 가장 낮은 y 좌표는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말하기를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누구는 존재하고
최대값은 존재하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기억나죠? 이때 나오는 최대값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보통 2차 함수의 y 좌표 중에 가장 큰 값을 말해요. 얘가 누굴 것 같아요? 바로 꼭지점 y 좌표값과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무슨 말 이해가요? 그래서 보통 최대값 구하시오, 최소값 구하시오. 이 문제는요, 결국은 또 꼭지점 찾는 문제예요. 또 꼭지점. 결국 이것 역시 표준형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런 2차 함수는 최대값 꼭지점. 이런 2차 함수는 반대로 계속 올라가서 최대는 없지만 가장 내려간 위치엔 최소는 있다. 이 y표를 보통 2차 함수의 최소값. 이 y값은 누구랑 같겠어? 꼭지점의 y좌표. 이해하냐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예제를 좀 든다면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2차 함수 아래 볼록한데 여기 좌표가 각각 1, 3이라는 얘기구나. 왜? 꼭점 1,3이니까 아래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얘는 누구만 존재? 최소값만 존재하고 그 값이 얼마인데? 3.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줄 때는요, 이렇게 적어주죠. x가 1일 때 최소값 3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네, 벌써 여기에 꼭지점 좌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1,3이라고. 이해가요? 1,3 꼭지점. 최소값인 이유는 아래 블록이라서. 이해가? 그러니까 x가 땡땡일 때 최땡값 땡을 갖는다. 이 표현에서 이 땡과 저 땡은 뭐에 관련된 거라고요? 꼭지점 좌표. 표준형이라면은 피코마키가 되겠죠. 이해가요?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뭘 보고 결정한다? A 값의 상황에 따라. 아래 블록이면 최소값, 위로 블록이면 최대값. 이해가죠? 이해가요?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 꼭지점. 표준형.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 2차 함수는 표준형이 다 해먹어요. 대칭이든 평행이동, 이동에 관련된 것도 꼭지점이, 그래프 그리기, 몇 사분면 지나는지 등등등에 관련된 것도 결국은 표준형이에요. 지금 이 최소도 결국은 표준형이 다 해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표준형만 보라고, 시간 없으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571번 문제. 2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x가 3일 때 최대값 7을 갖는다. a와 b를 구하시오. 이것도 사실상 페이크죠. 뭐가 페이크일까? 이거를 막 변형해서 풀는 문제일까? 그게 아니죠. 이거 딱 보는 순간 뭐가 나온 거랑 똑같다고요? 꼭지점 좌표 나온 거랑 똑같다. 꼭지점 좌표가 얼마인데? 3,7. 이해하냐고? 3,7. 꼭지점이 3,7인 걸 알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인 걸 알면, 개수가 마이너스인 걸 알면 식은 나왔네요 벌써. 식이 뭐죠? y는 마이너스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7. 인정? 네. 이제 저렇게 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당연히 전개. 전개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에 더하기 7. 한 번 더 전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9 더하기 7이니까 빼기 2. 반환한데 a 값은 6, b 값은 마이너스. 여기서 이렇게 푸는 문제지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풀면 굉장히 귀찮아요. 막 분수 막 나오고 막 문자 나오고 장난 아니, 자비가 없어요.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예, 꼭지점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꼭지점이 알면 표준형이 정답입니다. 이건 일반형이고요. 그러니까 표준형을 일단 구한 다음에 전개하자.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네. 뒤에 있는 것 중에 575번 문제. 요거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안 하자면 뭔가 찝찝해.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좀 중요하긴 해. 575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차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6k의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 할 때 m의 최소값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학생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뭔 소리예요 쌤? 최대값을 m이라 할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뭔 뜻이죠? 이렇게 약간 좀 혼돈이 오는 모양인데요. 이거는 두 번 해야 돼요. 일단 m을 구한다가 첫 번째, 그리고 그 m의 최소값을 구한다가 두 번째. 이게 두 번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최대값은 왜 최대값을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2차항 계수가 음수거든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 이 그래프가 그치? 가장 높은 곳이 존재할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문자를 쓴 겁니다. 이 점은 당연히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저 2차 함수의 y 좌표와 관련이 있겠죠. 그쵸? 이해가요? 그럼 일단 1번까지만 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야 돼요. 플러스 6k는 뒤에다 쓰고, 그쵸? 2차항은 x제곱이고 1차항 플러스 2kx를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2kx. 맞아? 완전 제곱시면 뭐가 필요하죠? 반의 제곱 플러스 얼마? k제곱 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거 이해가죠? 그래서 앞에 거 3개를 묶었어요. x 빼기 k제곱 앞에 마이너스 또 있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뒤에 있는 거 전개해야 돼요. 마이너스 k제곱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k제곱 되겠죠? 플러스 6k 그쵸? 자 이렇게 돼요. 꼭지점 좌표가 k, k제곱 플러스 6k인데요. 이거 어떻게 쓴다는 거 아까 좀 전에 x가 k일 때 최땡값 k제곱 플러스 6k를 간다. 이렇게 쓴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최땡값 그쵸? 최땡값 중에 최소인지 최대인지는 최고점 계수가 음수인 걸 보고서 이거 위로 블록하니까 가장 큰 값이 나오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 뿐이죠. 그쵸?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다시피 최대값 자체가 문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를 나는 m으로 본다는 거죠. 최대값을 m이라 하자. 이 문자값 자체를 m으로 놔요. 근데 이 문자를 알고 보니까 또 2차 함수 모양이에요. 또 2차 함수 또 모양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2차 함수와 최고점에서 양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면 아래 블록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값이 존재하겠어? 당연히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는 이게 두 번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거지 이거를. 이 문제는 최대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네 가지로 나올 수 있고요. 그냥 꼭지점 두 번 찾는 문제라고요. 이것도 새로운 2차 함수라고 헷갈리지 말고 m은 k제곱 플러스 6k 똑같아. 어떻게 푸는데 2차항까지 묶어주고 완전 제곱 변화시키고 이거 얼마가 필요해? 9가 필요하겠네. 그치? 이렇게 이해가지? 그럼 뭐야? k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9 꼭지는 얼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그래서 무슨 얘기야? k가 마이너스 3일 때 아까는 x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지금은 k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최땡값 마이너스 9로 갑니다. 이해가? 최땡값의 땡에 해당하는 값은 양수라서 최소값.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문제는 실제로 애들이 많이 틀려요. 실제 시험에서 뭐 분기 테스트를 위한 문제라기보다는 내신에서 되게 많이 헷갈려서 틀려요. 잘 모르나 봐요, 이 개념을. 문자가 포함되는 바람에 또 한 번 물어본다 이거죠. 이렇게 저게 숫자였으면 안 물어봤었는데 문자잖아.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본다 이거야. 그래서 잘 나와요 저거는 내신 시험에. 뭐 몇 개월 남았잖아. 어쨌든 기말고사 보려면 한 5개월 남았나요? 그쵸? 5개월 6월 말에서 7월 초에 보지 않나 보통? 1학기 기말고사?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중간고사는 보통 어린이날 전으로 보겠죠? 어린이날 후로 잡는 학교는 정말 싹퉁방아지 학교 아닌가요? 제일 안 좋은 학교가 어린이날 전에 이틀, 후에 이틀. 어린이날 놀지 말라고, 그치? 우리 땐 그랬어. 애들이 막 이를 막 바닥바닥 가면서 시험 공부했단 말이야. 어디 가지가 못하고 하면서 시험 공부했다고.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렉처 24.
와 정말 가능하군요. 이게 하루 9개 나가는 게. 아닌데? 렉처. 가능해요. 하루에 9개 나가는 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나갈 때 이제 빠뜨빠뜨 나가야겠어. 렉처 24는 개념을 설명할 건 없어요. 응용 문제라서. 그냥 하나씩 읽으면서 일주일씩만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 값이야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건데 당연히 어렵겠죠. 그쵸? 일단 뒤에 있는 577 개념을 설명할 건 없어요. 문제만 풀 겁니다. 봅시다. 차가 16인 두 수 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차가 16 두 수의 곱. 일단 숫자가 2개 나오는 건 이해 가요? 네. 숫자가 2개. 2개를 하나를 x 하나를 y로 넣을까? 근데 앞에 차가 16이란 말이 있거든. 요거를 한 문자로만 쓸 수도 있지 않나? 꼭 x, y 쓸 필요가 있나? 차가 16. 두 수의 차가 16이래. 누가 큰지 모르잖아요. 뭐 상관있어요? 하나가 x, 하나가 16해도 x 더하기 16해도 상관없는 거죠, 뭐. 이런 두 수의 차가 16이잖아요. 작은 수로 x라도 해야지, 뭐 이런 거죠, 일종의. 그쵸? 이해가죠? 뭐라고요? 나는 지금부터 작은 수를 x라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조그만 수가 x고 큰 수가 여기서 16 더 커진 수죠. 두 수의 곱. 이제 이거 2개 곱하는 거잖아. 그치? x 곱하기 x 더하기 16. 이 값에 최소를 찾고 싶대. 이거를 억지로 2차 함수 조건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말이. y는 x 플러스 16이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y의 최소를 구하시오.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개념들 말이야. 2차 함수가 있을 때 y 좌표의 최소 부분은 어디일까요? 찾는 문제. 꼭지점 찾기. 이해가죠? 나머지는 뭐 전개해야지 일단. 완전 적으시면 되는 얼마 필요해? 반, 8, 제곱 64. 64를 더하고 64를 뺀다. 이렇게. 그치? 앞에 거는 x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64이므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8일 때. 최대값 뭘 갖는다? 마이너스 64를 갖는다는데 이게 아래 블록한 2차 함수니까 최소값. 이 중에서 앞에 값 이만큼 무시하고 요거만 쓰는 거죠. 최소값 마이너스 64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가요?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에 했던 것 중에 표준형, 일반형 요거 고치는 것만 열심히 할 줄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론 없이. 이론이 없어. 이 부분은. 굳이 한다면은 뭐 범위 정도? 579. 길이가 40cm인 끈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넓이가 최대일 때 가로 세로를 각각 구하시오. 자, 둘레가 40 cm. 직사각형. 둘레가 40이니까 요 기역자 길이만 하면 20cm 되겠죠? 절반이니까. 그쵸? 기역자만 하면 20cm. 같은 방식으로 니은자만 해도 20cm 되겠죠? 당연히. 그쵸? 둘레니까 같을 거고요. 그래서 난 편의상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 합친 게 20이니까 얘는 20 빼기 x 계속 쓰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넓이라는 게 뭐야?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두 개 곱한 거죠 뭐. 이 넓이, 그치? 그러니까 얘의 최소를 구하시오. 최대구나, 최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제 2차 함수로 해석을 한다면은 뭐야? y는 x에 20 빼기 x라는 2차 함수의 y 최소를 구하시오. 최대를 구하시오. 이 문제고요. 2차 함수 최대값 찾기. 왜 최대값일까?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0x라는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짜리라서 위로 블록해서 최대값만 있을 거라서 최대값이 되겠지. 이해감? 이해가죠? 네. 마이너스로 보면 이렇게 완전적으로 시간은 얼마가 필요하다고? 절반은 10, 제곱은 100. 100 더하기 100 빼기. 앞에 거 3개 보면은
x 빼기 10의 제곱에 마이너스 빼기 100 빼기니까 플러스 100. 아, x가 10일 때 최대값 100이 나오는구나. 최대값은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은 언제 나온다고? x가 10일 때예요. x가 10이면요 이 세로도 10이 나옵니다. 10 빼기 10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가로도 10, 세로도 10. 정사각형일 때 넓이는 최대된다 라는 문제. 이해가지? 이해가죠? 네. 네, 감사합니다. 밑에 있는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옆에 있는 발전 유형 익히기 할까요? 네. 발전 유형 익히기에 어떤 걸 해보면 얘들이 좋아하려나? 저런 거 해볼까? 심화? 저기 597, 600번 이런 거 해볼까요? 저번주를 한번 가져주세요.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한데요. 8개 하기에는. 그러면 저기 일단 그 심화 2개 있잖아 거기, 그치? 그 2개만 하고 녹화는 종료한 다음에 최고 수준은 뭐 어떻게 다 8개 다 풀 수는 없는데 너무 시간 없어가지고 한두 개만 골라서 해보는 거 합시다. 일단 심화 요 정도 단순한 2차 함수 문제는 웬만큼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는 해석계약 문제, 하나는 그 최대 이익. 여러분 뭐 싫어하는 그 원금, 이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그치? 이익 구하기 이런 것들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거 2개 해볼게요. 597번 문제. 이 해석계약이 중학교 때 살짝 이렇게 등장을 해요. 해석계약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치? 뭔가 등장하는데, 예, 요거 관련된 거를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맨날 나오거든, 이게? 근데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좀 벅찰 것 같아서 미리 해보고 가는 게 좀 좋긴 해. 요게 이 1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고요. 1차 함수 그리는 거고 생각할게요, 그냥. P라는 점을 1사분면 위에 적당히 하나 잡습니다. 이렇게 거기 맨 마지막 단 5는 원점, P는 제 1사분면 위에 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네. 이렇게 1사분면 위에 적당히 잡아서 각각 X축,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렇게. 그래서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래 버리면 그냥 안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뭐 정확히 말하면 안 배운 건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석계약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계약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도형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가요? 좌표 평면에다가 원 그려놓고 직선 그려놓고 찾는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가서 엄청나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잠깐 하겠다는 거야. 이 해석계약의 포인트 바로 좌표 놓기예요. 다시 할게요. 기하가 총 종류가 2종류를 배워. 중학교 때는 보통 논증기하, 고등학교 때는 보통 해석기하를 배워. 근데 이 해석기하가 고등학교 건데 중학교 거에 나온다고 살짝. 논증기하가 니들 중1 때, 중2 때 했던 그런 기하. 뭐냐면 뭐 이렇게 뭐 삼각형 있어가지고 중점 잡아서 연결하면 이 길이는 뭐가 되게요?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여 이거의 딱 절반만큼이고 길이는 반이 되고 평행해요.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쵸? 중점 연결 정 이런 게 다 논증기하예요. 증명은 뭘로 하죠? 얘랑 닮은 도형이에요. 이런 걸로 증명해요, 그쵸? 이해가요? 그게 논증기하라면 해석기하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좌표 평면에서의 기하기야. 이 논증기하를 풀 때 이거의 풀이의 핵심이 뭐야 하면은 보조선을 긋고 각종 합동이나 닮은 등등을 이용해서 풀어요. 이 문제들을 대부분. 이해가요? 근데 해석기하는요 좌표 평면에서의 기하다 보니까 좌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좌표만 놓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좌표 놓는 것 자체를 안 배웠다는 거지. 이런 얘기야. 이 점의 좌표를 놓으면 게임은 끝이라고요. P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까요? A, B? 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문자가 2개인 건 별로야. 하나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왜?
A, B가 이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그쵸? B는 뭐? 마이너스 A 더하기 8.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아 굳이 이렇게 문자 두 개 쓸 필요가 있어? A, B라고? B가 어차피 얘랑 같은 건데 A, 마이너스 A 더하기 8. 왜요? 이렇게 좌표를 놓으면요 이게 1사분면 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A가 돼요. 바로. 그리고 이 높이가 바로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 돼요. 그러면 직사각형 가로 세로가 다 나오는 거죠. 알고 보면. 어때요? 참 쉽죠? 넓이가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즉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8A라는 2차 함수 모양이 나와요. 이해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블록한 모양일 테니까 뭐가 있겠어? 당연히 최대값이 있겠죠. 이건 최대값 찾는 문제. 어디서 나온다? 꼭지점 자리에서. 얼마일까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2로 묶어. 왜? 표준이 없으니까. 8을 마이너스 나누니까 마이너스 4. 완전 정면으로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4가 필요하죠? 이해감? 이해감. A 빼기 2의 제곱에 요거 마이너스 4 전개하면 플러스 8 나오죠. 아하! 뭐라고? A가 2일 때 최대값 8 나온다. 이해가요? 최 무슨 값? 위로 블록한 거니까 최대값. 그러니까 넓이의 최대는 얼마? 8. 좌표는 어디 잡았을까요? A가 2일 때. 아, 좌표를 2, 4에 잡았다. 이런 뜻이겠지. 이해가? 저런 식의 해석기한 문제. 별거 아니야 얘들아. 그 다음 문제 두 개 7-1, 7-2도 마찬가지라고 다. 도형이 어디 나오냐고. 좌표 평면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놓으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 이렇게. 이 점의 X 좌표만 A라고 둡니다. 그러면 Y 좌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알아들어? 그걸로 나머지 문제 풀 수 있겠죠? 아우, 나 이것만 하고 수업 못하고 왔다. 뭐 아파서. 아우 힘들다. 600번. 으아 600번. 으아 지금 땡땡이가 으아라고 했어요. 으아 이제 잠 깼나봐요. 그쵸? 어느 빵집에서 1200원짜리 빵이 있어. 이게 하루에 500개씩 팔린대요. 와 장사 잘 되네. 그치? 빵집 장사. 우리 엄마는 맨날 음식점 갈 때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 있잖아. 가면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 되잖아. 아이고 이 동네 돈은 이 집이 다 쓸어놨네. 맨날 그러세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이 빵의 가격을 X1을 올리면 인상하면요 판매량이 4분의 1X개만큼 감소한대요. 그렇죠. 비싸지니까 덜 사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가죠? 그러면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려면 자 지금은 판매 금액 좀 쉽네. 보통은 이제 이윤까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윤? 여기서는 그냥 판매 금액.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곱하는 게 판매 금액 아니야? 그러니까 원가 무시하고 마치 공짜로 받아온 것처럼 생각한 다음에 얼마치 팔았으니까 얼마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일종의. 이게 사실 원가가 있으면 더 복잡해졌을 텐데 그냥 곱한 게 판매 금액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최대가 되는 거는 언제인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어렵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가가 나오고 원가도 변동이 돼요. 그러면은 대박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렇잖아. 한꺼번에 물건을 많이 떼어오니까 그만큼 좀 싸게 살 수 있을 거야. 또 많이 사와서 비싸게 팔면 또 판매량은 줄어들 거고. 이게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가 아니라 지금 단순하게 가격을 올리면 개수가 떨어져요. 또 얼마치 올렸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 그대로 X1 얘를 변수로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상된 가격 X1이라 하자. 그러면 내가 얼마에 팔겠다는 뜻이야. 뜻은? 1200 플러스. 그렇지. 1200 플러스 X1에 팔겠다는 얘기지. 이게 판매 금액. 내가 몇 개 팔릴까 계산할 수 있겠죠? 원래 500개가 팔리겠지만 이만큼 떨어지니까 4분의 1x만큼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판매 개수. 이해가죠? 이 둘을 곱한 게 총 판매 금액이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건 한 개의 판매 금액이고
그만큼 몇 개 팔았다. 그러니까 다 곱한 게 판매금이 아니겠어요? 그쵸? 따라서 요렇게 식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죠? 해가요. 뭐가 봐주겠네. 좀 특이하게 푸는 방법도 하나 알려줄까요? 네. 지금 구하는 게 얼마나 y는 유의차 함수 최대값 찾기죠. 이게 최대값인 건 이해가 가요. 왜냐면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x 곱하기 x라서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요. 최고차 계수. 음수 나오잖아요. 다시 두 개 곱하면 x 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위로 블록한 함수라서 최대값이 나옵니다. 일단. 근데 이거를 보통은 전개도하고 표준형 바꾸고 했었을 거야. 그치? 이거를 절편형으로 한 번에 그릴 수 있어. 요거 0 되려면 x 얼마죠? 마이너스 1200. 요거 x 0이려면 x 얼마고요? 2000. 그래서 절편은 이 두 개예요. 2000과 마이너스 1200.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왼쪽 절편이 마이너스 1200. 오른쪽 절편이 2000이라고. 일익신이 2000. 이거 그래프를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고.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리는 세 번째 스타일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y는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7을 구하시오. 이거를 전개하지 않고 바로 한 번에 아래 볼록한 2차 함수 3, 7이야.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절편을 이용해서 2차 함수 한 번에 그리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요. 자, x 절편 어떻게 구하죠? y다 뭐 대? 0대. 이 식의 y 0대편 뭐가 되죠? 이거죠. 이 방정식 두 분이 누구랑 누구죠? 3과 7. 3과 7이네요. 아래 블록이잖아요. 네, 끝났죠? 그래서 2차 함수 절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한 번에. 마찬가지로 그걸 이용하면 그릴 수 있어요. 이 절반 위치가 최대 아닌가요? 절반, 평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얼마죠? 600. 두 개 더하면 800이에요. 나누기 하면 400이죠. 그렇죠? 그래서 x가 400, 즉 인상이 400원 됐다. 얼마에 판다는 뜻이에요? 총 1,600원에 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네. 그렇게 해서 절편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더 빠르고 좀 더 쉽게 이렇게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방금 했던 요것도. 요 2차 함수 보여요? 요 2차 함수? 자, 보세요. 이게 2차 함수 안 보여요? 이걸 y라고 붙이면 잘 보이나요? x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이러면 잘 보여요? 똑같은 거잖아. 그치? 저거랑 이거랑. 그치? 이거 절편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거 0이려면 x 얼마? 0. 이거 0이려면 x 얼마?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하나는 0, 하나는 4예요. 가운데 얼마겠냐고요? 2죠. 그래서 a가 얼마일 때예요? 보다시피 2일 때예요. 그쵸? 예. 절편형을 잘만 이용하면은 전개 안 하고도 꼭지점 찾고 할 때 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모든 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